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든 자료는 외국인의 현주소 그리고 최근에 매도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순매수로의 전환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현주소를 일단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의 현주소 이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수급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외국인의 현주소인데요. 1992년도에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이 개방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외국인 매매 패턴과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보고요. 최근에 매도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순매수 전환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는데 정말 과연 순매수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을 개방한 것은 1992년 1월부터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개방을 했었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2005년 말까지 순매수를 유지해왔고요. 장기적인 순매수였죠. 주식이 오르던 올라도 사고 주식이 빠져도 사고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매도하는 것 같이 보였었지만 외국인은 그냥 주구장창 매수 기조를 유지했었죠. 반면에 이제 물론 IT 버블이 형성됐었던 99년 말에는 버블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매도를 했었지만 또 그 이후에도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순매수를 했고요. 주식시장이 반등해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주가가 빠지더라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런 현상들을 2004년, 5년까지도 지속했고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이 개방함에 따라서 한 이후에 약 한 60조 원을 순매수했었죠. 그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파는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지고 됨으로써 외국인과 정반대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였던 국면에서는 특히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대세 상승장이 전개됐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화 장세가 가장 꽃을 피웠던 시기였죠. 이 기간에는 상당 부분 주식을 매도에 나서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일단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미국이라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매도 공세에 나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한때 2200포인트를 기록했던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를 깨는 현상들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급락하는 어떤 현상을 보여줬었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은 어찌 보면은 2004년 전까지만 해도 일단은 시장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매수 관점을 유지했던 것 같고요. 일단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와 최근 상황만 약간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이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했죠. 사실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도, 그다음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한 규모를 따져본다고 하면은 대충 약 한 35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35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던 것을 다시 2009년도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8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순매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대충 2017년 말까지는 순매수를 했었고요. 역으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들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부진한 양상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급반등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인은 지금 매도 공세를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거래소 시장에서 마이너스 25조 원을 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1.9조 원을 매도했는데 이제는 매도가 좀 진정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외국인이 최근에 25조 원을 매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비중은 거의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역시 한때 20%에 근접했었고 2017년 말에는 거의 15%까지 근접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약 10%를 깨고 내려간 9%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1.8%에 불과한 걸 감안해 보면 외국인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코스닥도 외국인은 어느 정도 관심권에 두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양 시장을 합친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3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규모는 약 500조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이 팔게 된다고 하면은 팔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러면 시장은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로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시장에 주는 충격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출회된다고 하면은 시장에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외국인에 대한 어떤 매수세 전환 가능성도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미국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약세의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서 미국 국채 10년물이 0.57%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의 약세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게 되고 미국의 금리가 슬로우하게 되면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계속 이런 어떤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달러화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원화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보시면은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때는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원화는 약세를 보였었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달러화가 약세 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어서 원화는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외환 차익이 기대될 수 있고, 그다음에 원화가 강세를 보게 되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인의 매도 압박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에 주는 하락의 압력으로서의 작용할 능력은 힘은 많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매도는 코로나 사태가 기승을 부렸던 3월에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매도했었죠. 그래서 점차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지난 6월과 최근 7월에는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시장에 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전과 상당 부분 약화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헐적으로는 매수와 매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양상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 외국인 수급은 시장에 주는 충격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와 외국인의 순매수 과정에서 보면은 일단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장에는 그래도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의 중심의 수급이 워낙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